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 (7월 22일) 화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기념식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81일 동안 공석인 경제사령탑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각종 난제가 쌓여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임명된 장관 9명과 함께한 첫 국무회의에서 재난대응과 공직기강 확립, 민생회복을 위한 강요들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 윤영혜입니다.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기념식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발자취를 기록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탄핵과 대선을 거치며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기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영웅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영웅입니다. 이분들의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12월 3일 국회가 그런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낼 수 있었고, 그런 분들이 이제 함께 다시 국회에서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든든한 마음 어찌 가눌 수가 없네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놓칠 뻔했던 민주주의는 그렇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눈발이 날리던 한남동 투쟁에 함께했던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여 더 많은 영웅이 탄생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후보의 출마 일성은 내년 지방선거 압승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진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정 협력을 책임질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박찬대 후보를 뉴스토마토가 만나봤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우리 정청래
후보님은 법사위원장 하시면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아주 훌륭한 장수의 모습을 보여줬다. 나는 그게 정청래 우리 후보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장점은 뭐냐? 그 장수를 선발해서 적절하게 배치한 사실 군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스포츠로 얘기하게 되면 감독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개인적 역량이 뛰어난, 그리고 본인은 골게터라고 표현을 하죠. 스트라이커. 그것이 이제 정청래의 장점이라면, 저의 장점은 팀 전체에 적절하게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잘 배치해서 팀 전체가 승리로 나아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가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모든 역량을 하나로 만들어서 원팀을 만드는 데는 개인적 역량이 뛰어난 것보다 전체를 조화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팀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지난 13개월 열흘 동안 원내대표를 하게 되면서 그 무수히 많은 원내 전략, 원구성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개혁 입법, 민생 법안, 탄핵안, 그리고 특검법, 무수한 좌절과 거부권에 막히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170명의 국회의원들을 하나로 모아서 각각의 영역에서 성과를 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집권여당,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일당을 넘어서 집권여당,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감독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잘 싸웁니다.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사실 백전백승하지 않았습니까? 단 한 판의 전략 실패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부 여당이라면 싸움도 잘해야 되지만 민생도 회복시켜야 되고 경제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 정당화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도 확장도 해야 되고, 그들이 버리고 남겨놓은 보수의 영역도 우리가 가져갈 때 진정한 전국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 당대표에게 요구되고 있는 책무이고, 그런 걸 동시에 해나갈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을 보여줬던 제가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였던 저의 이 강점, 집권여당의 당대표, 당정대를 원팀으로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시킬 잔여 임기 1년짜리 이 당대표의 최대 목적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100조 원대 인공지능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가시화됐습니다. 미국발 통상 전쟁에 맞서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100조 원대 AI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가시화됐습니다. 한국산업은행에 첨단 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발 통상전쟁에 국가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은 것입니다. 기금은 5년간 최대 50조 원 규모에 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연기금, 민간 금융사 등의 협력으로 기금 규모를 100조 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는 법정 자본금도 기존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늘며 첨단 산업 지원 정책 집행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 조타수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전국을 덮친 수해로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한미 관세 협상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진아 기자입니다. 80일간 공석이었던 경제사령탑 자리가 채워지면서 신임 경제수장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팀 수장으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취임했습니다. 구 부총리의 취임으로 80일간 경제수장의 공백으로 야기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과제들이 녹록치 않으면서 각종 난제들이 쌓여 있다는 평가입니다.
우선 당장 내달 1일로 다가온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응이 발등에 불로 떨어졌습니다. 구 부총리는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일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오는 25일 미국 측과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폭염, 폭우 등으로 급등한 생활 물가 안정도 구 부총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더불어 0%대로 예고된 경제 성장률 재고를 비롯해 AI 등 미래 먹거리 발굴까지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구성된 내각과 함께하는 첫 국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응급피해 복구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며 특히 음주 가무를 즐기는 공직자들에 대해 엄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임 국무위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매우 어려운 국면을 힘겹게 넘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 하나하나가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 이 나라 미래에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폭우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우리 국민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도 눈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 떠나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그분들, 복구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분들이 너무 눈에 계속 밟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그런 삶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입니다. 우수 사례, 모범 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랍니다.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이제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온라인이나 아니면 저한테 제가 보게 되는 메시지 등등을 보면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 뭐부터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보입니다. 뭐 있는 사람들이야 그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대중들의,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습니다. 비싼 과일 한번 사 먹어봐야지, 아이들한테 고기 한번 먹여봐야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들이 이번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집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 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이 파산해 예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조만간 입법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주주 권익 향상과 증시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이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 실린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조만간 입법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일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안건이 올라왔으나 논의는 미뤄졌습니다. 다만 다음 달 논의를 시작해 법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인수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의무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골자는 유사하지만 공개 매수 범위와 강론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회피 대응에 대한 방법이 규정된 법안도 있습니다. 여당은 100% 인수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거래 및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회수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 공개 매수가 도입되면 소액주주 권익 향상과 함께 증시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이보라입니다. 미국 고율 관세, 건설 경기 침체, 중국발 공급 과잉 등 3중국을 겪는 국내 철강업계가 올해 1분기 연구개발 투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 먹거리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이명신 기자입니다. 중국 철강 업체들이 탄소 저감 강판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을 높이고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철강 업계는 올해 1분기 R&D 투자액을 줄이는 등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의 전방위적 위기에 어쩔 수 없이 개발비를 줄였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 확보가 필수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2025년 1분기 중국 철강사 탄소 저감 강자의 생산 공급 동향에 따르면 보강고분사나 담강강철은 올해 초 탄소 배출량을 기존 대비 30%가량 줄인 융윤가연도 금강판을 생산 중입니다. R&D 투자도 늘리는 추세입니다. 중국 최대 철강사인 바오강철은 지난 2019년 1.26%에 불과했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을 올해 1.5%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2조 700억 원이나 됩니다. 반면 국내 철강 업체들의 R&D 투자액은 줄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올해 1분기 철강 부문 R&D 투자액은 87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9%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현대제철의 R&D 투자액은 지난해 1분기 대비 41.9% 줄어든 51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현재 철강 업계가 처한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공급 과잉, 고관세, 경기 침체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철강사는 공장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불황의 파고를 맞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불황에도 연구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명신입니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존폐 위기에 몰린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여수 석유화학 단지 입주사에 전기요금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인상폭만큼을 감축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박창욱 기자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산 저가 공세로 벼랑 끝에 몰린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결국 정부에 전기료 10%를 감면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인상된 대용량 산업용 전력요금 상승분만큼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산업용 전기료는 지난 4년간 73.2% 올랐습니다.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업계는 수년째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롯데케미칼이 8,941억 원, LG화학이 5,632억 원, 하나솔루션이 3,00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주요 기업 대부분이 손실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요 기업들은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전기요금 감면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전기요금을 석화업계에만 인하할 경우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205조 원에 달할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황인 점도 부담입니다. 업계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벼랑 끝에 몰린 석화업계를 위해 일시적인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뉴스토마토 박창욱입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면서 배달앱 시장 경쟁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적용이 어려운 민간 배달앱들은 현장 결제라는 우회 경로를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신상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시작하면서 배달앱 시장 경쟁이 또 한 번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되며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앱 중 큰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땡겨요입니다. 지역화폐 결제를 공식 지원하는 만큼 소비 쿠폰 활용이 용이하다는 점을 내세워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앱 내 만나서 결제 기능을 신설하며 소비 쿠폰 사용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배달 라이더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면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소비 쿠폰 지급이 현장 결제 가능한 플랫폼에 단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 쿠폰 사용 종료 이후 점유율 유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배달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결국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동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백신 개발 기업 진원생명과학이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가 철회했다는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미룬 투자자를 살펴보니 엑시온 그룹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백신 개발 기업 진원생명과학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받은 데 이어 경영권 분쟁에도 휘말렸습니다. 사유는 유상증자 철회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은 두 번에 걸쳐 총 360억 원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를 계획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두 번째 유상증자. 투자자인 동반성장투자조합 제1호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2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무산됐습니다. 이 조합은 코스닥 상장사 엑시온 그룹에게 260억 원 중 200억 원을 충당해 진원생명과학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다 발을 뺐습니다. 유상증자 무산은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송을 낸 당사자는 고광현, 한욱은 2명입니다. 고광현은 동반성장투자조합 제1호 대표자, 한욱은 코스피 상장사 대호AL 부회장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호AL은 50억 원을 들여 동반성장투자조합 제1호 주식 50만 주를 취득한 곳이자 엑시온그룹의 5억 원 규모 전환사채 매수자이기도 합니다. 진원생명과학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과 경영권 분쟁에 엑시온그룹, 동반성장투자조합 제1호, 대호AL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셈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동지윤입니다. 22일 뉴스리듬을 마칩니다. 뉴스리듬은 스마트 TV 앱과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